뭐 올해 초부터 핀테크 산업이 뭐 대세라는 말씀은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하면 이제 금융 결제 서비스에 대한 좀 특화된 것이 많고 여러분들도 좀 그것부터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요즘에 보면 무슨 페이다 정말 쏟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시장이 얼마나 형성이 돼 있고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또 새롭게 나올지 이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산업부의 김지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마음이 급했네요. 네. 땡땡페이 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네. 실제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누가 과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그래서 더 감이 안 오는 것 네.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간편 결제 시장 사실은 아직 독보적인 1위가 없습니다. 그 1위의 기준을 가입자 수로 해야 하는지 혹은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가맹 점수로 해야 하는지 아직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업자마다 자신 있는 것만 얘기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어디가 1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간편 결제 시장을 두고 무주공산, 주인 없이 비어있는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가입자 수로 보면 카카오페이, 다음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카카오페이가 독보적입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는 김영롱 앵커도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4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가맹점 수가 좀 아쉬운데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가맹점이 13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LGU 플러스의 페이나우는 반면 가맹점 수는 10만 곳이 넘는데 가입자 수는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로는 KG 이니시스의 K페이, NHN 엔터의 페이코, 오픈마켓에서는 지마켓과 옥션의 스마일페이, 11번가, SK플래닛의 11번가의 실업페이와 페이핀 등이 있습니다. 예. 무주공산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뭐 네. 역시 아직 주인이 없는 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좀 승부를 걸 수 있을 만한 기회가 그만큼 이 시장에서 남아 있다는 뜻일 테고 네. 사실 뭐 잠깐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시길래 다음 카카오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카카오페이도 사실 뭐 이렇게 살 때 저는 할인해 준다고 해서 이걸 가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쓰는 건 아니고 뭐 이걸 할인을 해준다니까 되게 단편적으로 썼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때문에 좀 무주공산이라는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땡땡페이가 참 많은데 네이버도 역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서비스를 공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네이버 페이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아니면 뭐 그전에 나왔던 여타 다른 페이와 비슷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네, 네이버는 인터넷 강자라고 하잖아요. 네이버는 편의성을 강점으로 이 시장을 이제 뚫고 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하면 쇼핑부터 검색, 결제까지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하루 평균 방문자 10명 중 6명이 자동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네이버 페이의 주요 고객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는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송금과 충전 등 통합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예. 네이버는 사실 이번에 페이 서비스를 처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체크아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네.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서 쇼핑을 할 때 네. 네이버 체크아웃으로 하면 이것도 할인을 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도 많이 저 이용해 가입이 돼 보셨네요. 있거든요. 네. 이것도 어찌 보면 네. 땡땡페이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전신이 이제 네이버 체크아웃인데 예. 올해 3월에 그 명칭 자체를 네이버 페이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있던 네이버 체크아웃, 마일리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를 통합해서 이번에 네이버 페이로 출시하게 된 것인데요. 네이버는 기존의 네이버 체크아웃의 이용자가 1,500만 명에 이르고 가입자 수가 네. 또 이미 그때 확보한 가맹점 수가 5만 3천여 곳에 이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페이를 공개하면서 네이버 체크아웃은 그러면 조금씩 뭐 사라지는 건가요? 그대로 아니요, 네이버 이동자가 체크아웃이 이제 네이버 페이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 명칭이 바뀌고 네. 그러면 네이버 체크아웃에 가입이 됐던 고객들은 네. 그대로 뭐 이동을 그렇죠, 하면서 네이버 이용을 할 페이로.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좀 새롭게 나왔다는 점 좀 따끈따끈한 소식이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저희가 언급드린 건 뭐 다음 카카오 혹은 네이버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뭐 IT 업체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통업체 측에서도 이런 뭐 땡땡페이 많이 내놓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네, 유통업계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픈마켓, 지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이미 스마일페이를 출시했고 예. SK플래닛의 11번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업페이와 페이핀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신세계가 다음 달 7월에 SSG페이를 출격한다고 합니다. SSG페이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스타벅스 이런 신세계 관련 그룹의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신세계에 이어서 롯데 그리고 현대 등의 유통업체들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아까 페이나우가 가맹점이 10만 곳 그리고 네이버가 5만 곳이 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형 업체들은 자체적인 페이를 구축하고 있어서 네. 아무리 페이 경쟁이 심해져도 결국에는 중소업체만 있으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을 독보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페이 경쟁이 되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SSG 페이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벅스가 네. 좀 바로 그 가맹점에 있다 보니까 왠지 저도 저희 회사 1층에 스타벅스가 있죠, 저희.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 나도 SSG 페이를 또 가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충성도는 없고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가입을 해주는 그런 좀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 이번 9월 달에 삼성페이를 좀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갤럭시 S6가 나올 때도 삼성페이가 아주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정말 실제로 이제 네. 9월에 나오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 특징들이 네.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는 오는 9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데요. 삼성전자는 되게 적극적으로 모바일 결제 이용자의 15%에서 20%가 올해 안에 삼성페이를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삼성페이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일인데요. 삼성페이의 장점은 보안성과 사용성입니다. 이제 간편 결제 보안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네. 비밀번호라든지 로그인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삼성페이는 지문을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성이 강화됐다는 주장입니다. 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단말기 접촉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성이 부각이 되는데 다만 삼성페이는 범용성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이용자가 삼성페이를 이용하려면 갤럭시 S6 이후의 모델을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페이의 출시 목적은 좀 단말기 매출을 늘려보자는 네.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의 목적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네이버는 기존에 워낙 플랫폼을 잘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자 이런 데 목적이 있고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택시도 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즉 O2O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카카오페이에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목적과 마케팅에 부합하는 사람이 또 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삼성페이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말기를 원래 카드 리더기에 그냥 옆에다 네. 갖다 대면 그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결제 시스템 사용자의 15에서 20%를 삼성페이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아주 야심찬 계획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런 편의성에서 삼성이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IT 업체에서 내놓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계속해서 연동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또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땡땡페이마다 밀고 있는 강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목적은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떤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속내 어떤 건지 네. 좀 이렇게 밝혀주시죠. 네, 기업들이 간편 결제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수수료로 수익을 챙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간편 결제 수수료 시장 규모는 2,3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수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기업들은 간편 결제를 통해서 이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지면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양질의 고객 빅데이터를 확보해서 다양한 부가 사업과 연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편 결제를 통해서 이제 다른 마케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건데요. 시장 참여자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편의성 측면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카드를 여러 앱을 깔지 않고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락인이 많이 될 것이고 현재 체리피커를 양상하는 회원제 서비스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기업의 시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결제
그 무수한 누가 쓴지 모르는 그 결제 데이터를 양질의 인포메이션화하면서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사용 편의성을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사용 편의성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가져가는 빅데이터의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뭐 카카오 택시 말씀드리면서 왜 하필 IT 업체들이 택시에 관심을 가질까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었었는데 실제로 좀 이런 아주 양질의 데이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물론 국내 업체들도 국내 업체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 많이 눈독을 들인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특히 중국 IT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많이 눈독 들이고 있는데요.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가 적극적이라고 해요. 예. 특히 알리바바는 이미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들이 많이 몰리는 명동이나 제주도 등에서 가맹점 2만여 곳을 확보한 상태인데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알리바바의 이제 알리페이가 지금 유명해졌는데 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은 지난달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에 있는 IT 업체와 협력해서 정식으로 코리아페이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리페이는 중국 결제 시장에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까지 공략하면 기존의 페이 사업자들은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 명동이나 제주도에 가맹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알리페이가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쓰는 지금은 거죠? 요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이제 국내 시장 전반에 한국 사람도 이용자를 쓸 수 대상으로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참 더 치열해질 것 같고 역시 여러분들 알리바바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공룡업체인데 이 공룡업체가 이 시장에 또 뛰어들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또 한번 직접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땡땡페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